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초부터 2026년 1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지구 곳곳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잇따라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지는 않지만 지구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월 6일 알래스카 내륙과 해안 일부에서 규모 7.0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이 깊고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와 오래된 건물에 금이 가고 주민들은 밤새 여진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인 12월 8일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인근 바다에서 규모 7.6의 해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동북 지역 전반이 크게 흔들렸고 열차와 항공편이 잠시 멈췄지만 다행히 큰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로 갈수록 상황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얀마와 필리핀, 중남미 해안, 유럽 일부 지역에서 규모 5에서 6 정도의 중간급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2026년 1월이 시작된 뒤에도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 보고됐습니다. 화산 활동도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활동 중으로 분류된 화산은 40여 개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화산에서는 소규모 분화와 화산재 분출이 반복됐고 알래스카 인근 화산에서도 용암 분출이 계속돼 항공기 운항에 대한 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 달을 특별히 폭발적인 시기는 아니지만 결코 조용하다고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즉 평소보다 지진과 화산 소식이 잦아 체감 위험이 커졌을 뿐 통계적으로 크게 벗어난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각국은 경보체계와 대응 훈련을 다시 점검하며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며 관측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전 세계적인 전력화 흐름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구리 시장을 거대한 변곡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방위 산업까지 미래 산업 전반이 구리를 대량으로 흡수하는 가운데 공급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며 사상 초유의 공급 절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큽니다. S&P 글로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전 세계 구리 수요가 2025년 대비 50% 늘어난 4,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신규 광산 개발 지연과 기존 광산 생산성 저하로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같은 해 약 1,000만 톤 규모의 공급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리 수요 급증의 핵심 동력은 전통적 경제 성장, 에너지 전환, AI 데이터 센터, 국방 현대화로 요약됩니다. 특히 24시간 가동되는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과 배전 설비 확충을 불러오며 막대한 구리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비중은 2030년 14%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약 3배 많은 구리를 사용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역시 대규모 구리 케이블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 속 국방비가 늘면서 전동화된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리는 이미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로 격상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공급입니다. 새로운 구리 광산이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평균 17년이 걸리며 환경 규제와 인허가 지연이 개발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남미 주요 광산의 광석 품위 하락으로 생산 비용도 급등했습니다. 재활용을 최대한 늘려도 전체 수요의 3분의 1밖에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련 단계의 중국 집중은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전 세계 구리 재련 능력의 절반가량이 중국에 몰려 있어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요소수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평가됩니다. 자원 빈국이자 제조 강국인 한국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한국은 구리 원광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대규모 수입에 의존해 산업 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등 핵심 산업이 모두 구리에 의존하는 만큼 공급 차질은 곧 산업 전반의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리를 더 이상 단순한 경기 민감 원자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래 기술과 안보를 좌우하는 필수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외 광산 지분 확보와 도시 광산 재활용 고도화 등 자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2040년의 공급 절벽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의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공개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규범과 가치체계가 흔들리면서 세계 질서 자체가 위험한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경고입니다. 유럽의 핵심 동맹국 정상들이 연이어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7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국제법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 질서 붕괴의 분수령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미국을 언급하며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의 가치가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비양심적인 세력이 힘을 앞세워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국가와 지역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에서 특정 사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과 그린란드 점유 가능성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일은 의원 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에 가깝지만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무게가 큽니다.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외교 현안을 꿰뚫는 인물이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발언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8일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할애식에서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서 점차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규범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이 제 기능을 잃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나누려는 유혹에 빠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의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경고음을 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외교 노선이 동맹과 국제 질서에 미치는 충격이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간 관계 재편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신규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영상 가운데 20% 이상이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저품질 AI 생성 콘텐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27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상 편집회사 캡윙은 전 세계 각국 상위 100개 채널씩 총 1만 5천 개의 인기 유튜브 채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78개 채널이 오직 이른바 AI 슬롯만을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채널은 누적 조회수 630억 회, 구독자 2억 2,100만 명을 확보했으며 연간 수익은 약 1억 1,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AI 슬롭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영상으로 짧고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해 시청 시간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둔 콘텐츠를 말합니다. 연구진이 신규 계정을 만들어 추천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도 유사했습니다. 초기 추천 영상 500개 가운데 104개가 AI 슬롭이었고 AI 슬롭과 기타 저품질 콘텐츠를 포함한 브레인롯 성향 영상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맥락 없는 이미지와 장면을 무작위로 결합하는 방식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적됐습니다. 인도 기반 채널 반다르 아프나 도스트는 의인화된 원숭이와 근육질 캐릭터, 비현실적 탈것을 반복 배치해 누적 조회수 24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포우티 프렌치는 프렌치 불독 캐릭터의 어린이 웃음소리를 결합해 아동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언어와 문화 장벽을 쉽게 넘는 형식이 알고리즘 확산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AI 슬롭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페인과 이집트, 미국, 브라질 등지에서
수천만 명이 관련 채널을 구독하며 제작과 소비가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AI 슬롭을 취재해온 언론인 맥스 리드는 반응이 좋은 형식은 빠르게 복제돼 확산된다며 속도 경쟁이 수익의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생성형 AI는 도구일 뿐이며 모든 콘텐츠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